이제 게지탕 해보겠습니다. 게지탕. 이 게지탕 여러분 혹시 게지탕 원방 한번 먹어보거나 써보거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처방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거 약이 되겠어. 저어가지고 되겠어. 네. 그런 처방이기도 하고. 자, 일단은 이제 요거는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상한론 조문에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처방 중에도 처음이니까 태양지위병, 요 말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상한론 이제 보실 분도 있고 하니까. 태양경에 병이 들어서, 손 들어보세요. 적어놨네. 적어놨네, 그래. 태양경에 병이 들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태양의 병이 들어서. 태양경에도 병이 있습니다. 태양경에 병이 들어서. 태양이라는데 곳에 병이 들어서. 한 명 있고. 아니면은, 여기 보면 태양이라는 병은 명사. 태양이라는 병은 들어보세요. 고유명사다. 2명. 2대1. 그러면 가장 현명한 우리 R3죠, 이제. 네. R3에 지금 한창 외래를 보고 가장 감각이 뛰어난 둘 중에 하나 찍어 보십시오. 태양이라는 병은 왜? 50%. 역사적으로 이때 경락의 이론이 자세하게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태양 경락, 물론 있었겠지만, 그거를 이제 상한론 안에 적용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락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해 보기에는 어폐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병, 이렇게 하나의 고유명사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의미로서는 표로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쭉 병들이 보면 표병 같거든요. 그런데 표라고도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도 뒤에 많아요. 그래서 태양이라는 이게 태양이 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태양이라는 병이라는 명사, 고유 명사로 지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족태양 방광경으로 해석 쫙 하거든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풍상한. 이것도 하나의 명사입니다. 명사. 풍이 적중해서, 물론 한자적인 해석은 맞습니다. 한자적인 해석은. 그 다음에 표에 풍이라는 한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발열이라는 것도 풍사로 흔드는 것 같고, 땀나는 것도 흔드는 것 같고, 오풍도 뭔가 흔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경강부회하면 머리 복잡해집니다. 그냥 이거를 중풍이라고 정의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심플하게. 거기에서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헷갈립니다. 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이발열, 홍미발열, 필오한, 체통구역, 맥, 음량, 국인자, 상한. 상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정의. 태양병에서 이렇게 정의. 그 정도만 일단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게지탕. 자, 태양지위병, 맥부, 두항강통이 오한, 두통, 발열, 한출, 오풍, 원래 요까지죠. 게지탕 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항강통이 오한 해보겠습니다. 두항강통, 이제 머리, 뒷목, 여기가 뻣뻣하게 아프다. 혹시 이 이미지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기에 증상을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요 증상의 느낌이 혹시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이런 걸 느끼십니까? 네, 선생님. 저는 저를 직접 병원에 좋네. 자, 역시 이 세 명이 가면 스승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음. 뒷목이 너무 아파서 뒷목이 아프다. 머리 이렇게 쳤어요. 혹시 그 어떨 때 뭐 좀 그 상황을, 그때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좀 몸이 으슬으슬 좀 하고 찌뿌둥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뒷목이 땡기고 그래가지고 혹시 어떻게 해서 치료된 물어봐도 돼? 게시탕을 먹었어? 타이레놀? 침 넣고 구미강활동. 구미강활동 여러분 명방입니다. 누가 상현방이 전부래. 정말입니다.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읽어보세요. 오픈과 오한을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부위가 머리, 목 뒤, 이게 상부입니다. 그 다음에 겉에. 확실히 그게 깊숙한 데서 오는 통증은 아닙니다. 저 골에서 때려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으슬으슬 추우면서 한 거 보면 저도 이제 감기 걸림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럴 때가 있었는데 겉에 조직이 긴장되고 뭉치는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통, 발열. 요런 상황과 함께 두통인과 발열이 됩니다. 저는 두통 자주 있습니다. 특히 술 먹고 나면 제 몸에 보다 조금만 더 술 먹으면 저는 100% 두통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겁 없이 늘 먹었는데 그래서 늘 숙취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통이 있는데 두통, 발열 이러한 증상과 함께 두통, 발열은 어떤 느낌입니까? 선생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하고 반응이 강렬하다. 그죠? 감기, 아까 이제 말했듯이 감기의 뒷목이 좀 으슬으슬하고 그 다음에 좀 뻣뻣해지면서 보통 감기로 인한 두통은 일반적인 두통하고 좀 달라요. 지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욱신 이렇게 두통 잘 안 옵니다. 감기 때는. 저 이제 술 먹고 나면 두통 죽습니다. 이런 두통 아닙니다. 감기로 한 거는 좀 띵하게 지끈지끈하게 좀 약간은 조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으슬으슬 추우면서 열도 나고 여기 이제 요런 표현들이 위로 이제 두통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요.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기운이 충돌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모습이 상충입니다. 상충. 발열도 겉에 이제 온도가 정상이다가 위로 자꾸 뭔가 훅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한출 오풍. 자, 한출 오풍. 자, 땀 나는 거. 자, 그런 상황에 땀이 나요. 어떨 때,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자, 이 앞에 제가 쭉 2줄 깔아줄게요. 자, 약간 감기에 걸렸어. 감기에 걸렸는데, 뒷목이 좀 지끈지끈 하면서 약간 뻣뻣하기도 하고, 사람이 으슬으슬 추워요. 그러면서도 좀, 뭔가 좀, 이거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약간 열도 한 번씩 훅 오르는 것 같고, 온도도 한 7.3도 이렇게 약간 으슬으슬 하면서도 조금 열이 살짝, 니 감기 걸렸나?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땀이 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으슬으슬 추우면서도 이게 약간 열이 나니까 사람이 좀 발열이 되면서 약간 허열이 되면서 약간 땀이 좀 삐질삐질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막 우리가 자한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 이게 땀 나는 것도 상충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땀은 일단은 수별입니다. 우리 몸의 물은 수별에 의해서 생깁니다. 수별이 피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허하든 뭐 감기로 인하든 그거는 차지하고 땀 나는 건 일단은 위로 이게 습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풍이라는 거는 이제 양기가 겉에를 잘 막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원하게 바깥 온도를 시원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약해가지고 이 좀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움츠러드는 거. 그래서 이게 위하든 양하든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겉에가 뭔가가 호위하고 있던 양기가 좀 약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뭔가 이제 외부의 침입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겉의 조직이 긴장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이 상부, 피부 겉에, 이런 데가 찬기운에 의해서 좀 긴장되는 듯한 상황이 지금 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위도 느끼고, 외부의 찬기운에 의해서 내가 움츠려들면서도 거기에 뭔가 습열이라든지 상충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병리를 가지고 약재를 선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선별을 해볼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 양기가 위축돼가지고 외부의 그 창균을 못 몰아내고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양기가 약한데 겉에 못 몰아내고 있네. 그게 하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땀이 나든 열이 나든 뭐가 자꾸 두통이 있든 뭐가 자꾸 올라와요. 올라와. 이 올라오는 거 좀 진정시켜야 되겠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게지탕을 그래가지고 겉에서 자꾸 좀 조여와요. 뭔지는 모르지만 겉에 조여오는데 밑에서는 자꾸 상충이 있습니다. 상충. 이거를 어디에 갖다 붙일까 해봤는데 실제 이제 고백을 하면 작약이라서 일단 간에 갖다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서도 해보고 내가 다 해봤어. 너무 폼이 안 나. 그래서 여기 일단 해봤어. 나중에 작약이 다 이쪽 비슷한 데 가서 여기 붙여봤어요. 제 상황에서는 요 그림이 제가 수없이 많이 그려봤습니다. 요 수준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겉에서 조금 안으로 조여오고 속으로 해서는 습열이 올라오고 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지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 겉에가 좀 뭔가 좀 약한데 창균을 몰아내려면 따뜻하면서도 겉에 몰아내는 약을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습열이 이렇게 올라올 때 다른 진정하는 약들이 많아요. 그 중에 작약이 습열을 진정하면서 하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출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항강통이 있는 이런 것들 근육을 좀 풀어주는 여기에 작약이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약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지가 여기에 딱 어울리고 작약이 여기에 어울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계지할 때 보면 알겠지만 상충을 치료하는 약이 계지입니다. 상충 치료하는 약이 저는 이제 여기서 설명이 뜨는 거를 진정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 갖다 붙인 거지 그 기릭동동의 설명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요 개념까지는 따라오시겠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양부의 응약 영이불하라는 거는 상한론에 나옵니다. 판본마다 있는 조문도 있고 없는 조문도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계지, 작약, 생강, 감초, 대조 요 5가지 약 중에 생강, 대조, 감초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지금 여기 대표적인 여기 약재 이 증상에서 필요한 게 계지와 작약입니다.
계지와 착약. 그러면은 이 중에 이 전체 증상 중에 맥부는 빼고 두한강통, 오한, 두통, 발열, 한출, 오풍 요 중에 좀 더 축약할 수는 없을까요? 계지와 작약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약에 가장 적절하게 쓰기에 물론 이 모든 증상들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줄여볼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증상을 두 가지만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제 네 차례다. 요새 시험이 객관식이죠. 그 이제 객관식이다,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상당히 자. 이제 요 개념을 뭐 하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한번 축약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럴 때 다 계지탕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지탕이 정말 재미있게 쓸 수 있는 게 방금 좀 이따가 뽑아낸 그 증상에는 한번 써봄직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 계지탕은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갑자기 떨리네. 무한강통 한출. 두한강통 한출 이유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 대지에 따뜻하게 이렇게 펼쳐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두한강통이 약간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려들고 움츠려드니까 계지에 오케이. 한출이라는 것 자체가 땀이 이렇게 좀 허열로 인해서 허덕거리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기. 좋습니다. 혹시 옆에 좀 조언해 줄 건 없습니까? 다 좋은데 이거 하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겠노? 한번 조언 한번. 한 개를 틀어요. 이거 더 어려워져. 한 개를 배제하고. 계지에 하나, 작약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하게 한출은 저도 그대로 작약의 한출은 좀 다른 것보다는 이게 특별히 좀 더 좀 특이성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화 또는 오풍의 계지 왜요? 어쨌든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그 흥미를 느끼는 모양이 따뜻한 약으로 좀 발산시키는 최근에 혹시 감기 걸렸다고 했지 않나? 태우. 네? 나한테 감기 걸렸다고 하던데. 예. 깊이 물어보진 않을게. 혹시 몸살 혹시 최근에 느껴본 적 있어? 예. 아니, 있어. 혹시 감기 걸려가지고 최근에 감기 걸린 것 중에 나 이번에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했어. 이런 거 좀 있으셨어요?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몸살. 생각으로 있네. 그 다음에 감기 걸려도 난 몸살은 잘 없어. 손 들어 보십시오. 잘 요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있는데, 감기에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좀 으슬으슬하고, 이렇게 하면, 감기약을 감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계지에는 오풍이라는 게 여러분들 조금 체온 이런 데가 좀 약해지면 선듯선듯하게 외부의 공기,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조금 날씨가 조금만 서늘해지면 이런 거에 양기가 약하다 보면 오풍 잘 생깁니다. 여기에 포인트 훨씬 요 예보다는 이게 훨씬 많습니다. 보세요. 한의원이든 병원이든 몸살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보다 오풍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한출은 더 많죠. 자기가 땀이 많다 아니면 그 과로 이후에 이렇다 등등으로 그래서 한출 오풍을 포인트를 두시고
계지탕을 생각해 보시면 생화계로 여기는 가져갈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갱년기. 갱년기에 계지탕 쓰라는 거 아닙니다. 갱년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산후에 아기 놓고 나면 저희 집사람은 평생 가끔 제가 불러요. 무한 전수경 선생. 땀이 없습니다. 달리기를 하든 뭘 하든 한여름에도 땀이 없어요. 자기는 이게 같이 외출하고 나오잖아요. 갔다 오잖아요. 여름에. 나는 땀을 흘렸으니 샤워를 해야 돼. 근데 자기는 샤워 안 해도 된대. 왜? 난 땀을 안 흘려. 무슨 신기합니다. 왜 땀이 없을까? 그만큼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집사람 얘기. 산후에 근데 우리 집사람이 산후에는 땀을 줄줄줄 흘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또 산후에 한의원에 많이 옵니다. 몸풀로. 요 중에 가장 추천하는 거 산후에 반드시 한번 써보십시오. 임신과 출산 후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의외로 이제 젖을 주든 뭘 하든 하면 식체가 별로 없어요. 그때. 그러면서 덥고 땀나고가 지배적인 상황이 딱 그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른 식체 증상이 없고 할 때 계지탕 딱 쓰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양부의 음약이라고 보통 그 조문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양기가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음기가 약해가지고 허열이 이렇게 뜨는 건데 이 양기가 뜬다라는 게 결국 위기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약해서 생기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고 음이 약해서는 한출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지탕이 여러분들 먹어보시면 먹고 나면 땀 납니다. 땀 납니다만 계지와 작약이 동량으로 돼 있으면 이게 발한제는 아닙니다. 땀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발한을 시키기에는 약이 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해위제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먹고 나니 좀 몸이 풀어졌다. 이런 표현이 맞지 발한제의 느낌은 좀 약을 먹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한눈에 계지탕을 먹고 땀내가지고 그런 얘기 많지 않느냐? 많죠. 그런데 저는 그게 과연 정말 계지탕일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지 않을까? 계지탕 먹고 땀이 줄줄줄 나는 상황이 이거 먹고 땀 반환도 치료하는데 그래서 땀이 나봤자 많이 나는 약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땀이 과하게 나서 생긴 병을 유발하는 약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건 의견입니다. 그래서 해기약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경이란다. 기릭동동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방극을 이제 여기에 딱 만들었습니다. 계지탕을 어떨 때 쓰느냐? 상충, 두통, 발열, 한출, 오풍자.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를 중요시했냐면 두통, 발열이면서 한출, 오풍. 요거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거는 이미지를 잘 떠올리세요. 이 사람이 어떤 찬기운이 왔는데 겉에가 긴장이 되면서 뭔가 좀 찌뿌둥하게 긴장되면서도 약간 삐질삐질 땀나고 한 번씩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 표의 양기가 지금 약한데 스별이 살짝 지금 뜨는 모습 아닌가? 그러면 스별은 진정을 좀 시키고 양기로 조금 겉을 좀 호의를 잘 해야 되겠네. 그러면 호의하는 약은 계지가 좋을 거고 스별이 가볍게 진정시키기에는 작약이 딱 좋겠다. 이렇게 사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전부 상초에 관련된 증상들만 모여 있더라고요. 중초에, 하초에 여기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 안 적어놨을까요? 그거는
위로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약재에서 응. 어쨌든 이제 생성 대조 같은 게 좀 어, 감초도 어. 그렇고 들어가 있는데 응, 기본적으로 이런 체질 자체가 위기가 절대 강해 보일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화도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좀 싶기는 물론 이제 두드러지지 않았고 네네, 그래도 뭐 설사를 한다든지 네네, 뭐 심화 비가 있다든지 예, 그런 예.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위병이 없어요. 윗병이. 지금 당장 같이 병이 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방생리를 배우다 보면 겉에 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초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초에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은 이 겉에 추위를 잘 탑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면 건장한 체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상한론 하면서 좀 저도 상한방 쓰면서 재미난 케이스들을 이래 보면 제가 월비가 바나탕을 쓴 적이 있어요. 환자가 마황, 석고, 바나, 생강대중가 뭐 아마 그럴 겁니다. 저 사실 평생 그런 처방 안 써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체격이 태권도로 사범님이에요. 사범님. 땅땅해가지고 가슴도 이따만이 두껍고 말하는 것도 시원시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허리가. 근데 이제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자꾸 코를 훌쭉훌쭉해. 왜 비염이 있습니까? 평생 비염을 달고 있다고. 근데 이제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은 조금만 안 좋아도 추위를 느껴요. 근데 그 사람은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어. 그래. 위기가 좋은 사람들은 생각도 필요 없는, 이게 위로 이제 이 영위기의 위기가 약해질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굳이 게시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오한 별로 느끼지도 않고. 그 케이스는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리고. 그래서 지금 중초에 지금 현재 문제가 안 생겼어요.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죠. 조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명 건구자, 계지탕에 콧소리 맹맹하고 건구자 계지탕 주지. 계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이제 위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 때 여러분들 계지탕 써보세요.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실제 지금 병이 생겼거든. 그럴 때는 여기 가미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의미가 그런 겁니다. 의미가. 자, 그럼 이제 약재 조금씩 해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여자분들이 하나, 둘, 세 명, 이 세 분은 안 봤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저의 유튜브에는 남자만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제까지 본데 남자 100%더라고. 여자가 단 1%도 안 봐. 오로지 남탕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 내가 3명 딱 잡았어. 잡았다. 요 사람들. 안 보는 사람. 와, 남자만 그 다음에 나이도, 너도 안 보는 것 같아. 나이가 보니까. 자, 농담이에요. 자, 계지 보겠습니다. 계지는, 요거는 제가, 약성가를 제가 뽑아온 거고, 요거는 기릭동동의 약징에서 뽑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한론에 나오는 약재들을 순서대로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츠도 올리고 있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정리하는 겸, 이 그림을 만들고 정리하는 겸 하고 있으니까, 한번 많은 참고해 주시고, 계지는 보면 충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력. 충이라는 게 충돌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스른다. 충력인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두통 충력입니다. 그죠? 올라가는 거. 그러면 계지는 두통을 치료한다.
치충력. 아니면 여기 뒤에 보면 분돈, 두통, 발열, 오풍, 한출, 신통이라고 방치에 돼 있어요. 여기 두통. 계지는 두통을 치료한다. 답답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넌 나의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범위가 다르다. 확실히 안 봤네, 안 봤어. 잡았다. 그러면 여기 이 충력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충력을 치료한다가 딱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다 해놨잖아. 여기 뭐 여기 해수비, 뭐 치수적비, 뭐 온갖 다 적어놨는데 그 기릭동동 치충력.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두 문장으로 두 글자로 줄이는데 틀린 말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죽기 전에까지 쓴 책이 약증입니다.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쪼여서 음, 되는데 지가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 없지 않나? 아, 그렇죠. 충력은 그러면 백호탕, 번갈이 나요. 번갈. 거기에도 두통이 있습니다. 번갈 두통. 그거는 충력입니까? 아닙니까? 그 백호탕을 쓸 때의 두통.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막, 으악. 그건 충력 맞잖아요. 충력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계지를 안 쓰죠? 그죠? 전제가 여기 생략돼 있어요. 가로. 표가 차서 생기는, 아니면 풍한에 의한 충력. 가로가 되는 거예요. 계지가 치료하는 충력은 정해져 있어요. 움츠려들어서 생기는 충력. 아마 그게 이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지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처방을 보면 오령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는 없지만 그 병리상으로 위축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백호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번갈이든 뭐든 그냥 에너지가 역상하는 그런 느낌이지 위축되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아마 그게 그래서 풍안에 의한 충력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치는 책을 보실 분들은 보시면 계지가 전부 다 분돈이 있을 때 두통, 발열, 오풍, 한출, 신통을 계지가 치료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이럴 때 계지를 넣는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왜 적어놨느냐? 계지가 들어가는 처방들의 이 주치입니다. 주치. 계지가 들어가는 처방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계지가 들어가는 처방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글자가 이해가 되고 합니다. 자,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 심장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어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옳은 표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계지감초탕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계지감초탕은 발한 후에 차수자모심, 심계 차수자모심,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는 게 가슴 두근두근 하는 게 폐가 벌렁벌렁 하진 않거든요. 심장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심장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상한론 하면서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환자분이 한 분 왔는데, 제 간호사의 지인이에요. 멀리서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잘 해드려야 되잖아요. 공황장애 때문에 왔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남편이 가정폭력과 이런 게 굉장히 심했나 봐요.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제 한 20, 30년 그렇게 시달린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경우도 아닌데도 불안해가지고 막 굉장히 괴로워해요.
제가 무슨 처방을 썼냐면 계지거 작약탕을 썼습니다. 원만 그대로 계지거 작약탕이 맥촉 흉만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지는 밑으로 좀 속으로 보내는 약이거든요. 겉에 이렇게 기운이 몰려가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보면 사람이 왜소하고 양기가 이제 약한 그런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쫄리다 여기 기운이 이쪽에 좀 졸려 있구나 해서 계지거 작약탕을 써서 먹고 물론 그게 다 나았겠습니까만서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나 이 상한론처럼 재밌네. 그렇게 이제 재미를 맛들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한론 그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심장에서 관련이 있겠다. 그 다음에 심장에서 겉에까지 표까지 가는 약입니다. 표까지. 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작약은 확실히 작약은 속으로 가는 약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지거 작약탕에 보면 흉부 쪽에 병이 몰려 있을 때 작약을 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전부 다 속으로 보내는데 이제 작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좀 속에 가는 처방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치, 결실이 구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한론 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느냐. 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맺혀가지고 단단해지고 뭔가 만져지고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구련이 이게 이게 수축되는 거죠. 이 수축돼가지고 막 떨리는 거. 이 근육이 구련되고 그런 거니까 뭔가 이제 딱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시는 분은 복직근이 이제 만져진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똥이 안 나는, 결국엔 뭉쳐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잘 뭔가 배출이 안 되는 건 똥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똥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지가 작약탕에 보면, 작약을 늘릴 때 보면 변비에 씁니다. 변비, 대변비.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복직근이 이제 작약이 그 복진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는 복진을 중안 요렇게 해보죠. 요렇게 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하면 뭐 중안에 식체가 있구나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딱 갖다 대요. 피부에 살짝 대요. 살짝 대가지고 아주 살짝 눌러보는 거예요. 살짝. 쑥 누르는 게 아니고 거의 갖다 대가지고 살짝. 온도 느끼는 거 비슷하게. 그러면 신기하게 거기에서 중안에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 세게 눌러서 여기 하던 사람이 겉에 그 살짝 만져보면 거기에 약간 단단합니다. 약간. 이게 나는 살살 만지면 못 느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느껴집니다. 그 대신 여기 흉역고만이 횡격막 쪽은 조금 쑥 눌러보긴 해야 됩니다. 여기는 살짝 눌러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 외에 여기 아랫배나 옆에도 가볍게 눌러도 뭉친 게 느껴져요. 똥이 여기 있네. 아이고, 똥이 여기 안 나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부드럽게, 천천히,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보면 작약은 확실히 그 식스팩, 남자들 식스팩 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운동 안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여기가 이게 단단하다는 느낌이 이 말이구나. 제 배는 저는 약간 태우 배는 말랑말랑 하던데 좀 운동하신 분들 보면 여기 약간 판판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만져보면 약간 뭉쳐있는 듯한 근육이 식스팩 같은 그런 좀 판판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작약의 그 복진이라고 해요. 뭐 그렇게 의미를 가져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복통, 두통, 신체 뭐 쭉 돼 있는데 얘가 확실히 많이 사용되는 건 보면 여기에는 이제 비위에서 간으로 제가 했지만 뭔가 일단은 속의 병은 확실히 장 쪽에
그런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혈과 관련된 약이고, 시오와 같이 쓰면, 이제 해울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근육 풀어주고, 복통, 변비 이런 데 씁니다. 이제 기릭동동 선생의 이제 본초의 해석은 보면, 확실한 것만 좀 하는 것 같아요. 작약이 여러 개 다 치료하지. 저는 이렇게 싹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만 딱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틀렸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확실히 작약이다. 그런 것만 딱 좀 적는 스타일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감초는 급박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박. 다들 생소한 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급박. 이제 리급, 급통, 연급 이렇게 돼 있고, 뭐 쭉 돼 있습니다. 이 감초는 이 급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예민해져 있는. 조직이든 마음이든 그게 진액이 없어가지고 이 바닥바닥바닥 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내 마음도 그렇고 신경도 그렇고 내 근육도 그렇고 실제로 뭉친 거는 근육 이제 그 작약이나 이런 게 푸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작약 감초탕 언제 쓰던가요? 쥐날 때 쓰잖아요.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쥐라는 게 뭡니까? 뭉쳐가지고 막 쭈딱쭈딱쭈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늘 딱딱할 때 감초를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럴 때, 오늘 밤도 무서우면 이 감초를 쓰는 거. 완화시켜야 되거든. 눅눅하게. 근데 얘 자체가 굳어 있는 근육을 풀진 않아요. 이 약이 달고 촉촉한 약이다 보니까 눅눅하게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급박을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급하게 막 그 박이라는 게 그 충돌되고 이게 흥분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쫓기는 듯한.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기력동동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심, 비, 간 요런데 윤하게 해서 완화시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열한데. 쉽게 말하면 반응을 좀 둔화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초탕은 여기 이무통, 갑자기 막 목이 땡땡 붓고 아프고 막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키고, 복통이 갑자기 확 생겨가지고 이런 거를 감초 밀분탕 이런 걸로, 감초로 이렇게 둔화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진정해, 자자. 그걸로 완전히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급박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자, 생강은 돼 있습니다. 구토를 치료합니다. 구토로 치료한다고 돼 있고, 이 약은 확실히 위장에 관련된 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강은 향기가 있고 매운맛으로 자극을 줍니다. 먹어보면 위도 따뜻해지고 향긋해서 금방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위를 좀 자극 줍니다. 이 구토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 수독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가지고 위가 활동이 안 돼서 이게 뭔가 역류하는 거거든요. 위가 제대로 활동 안 된 거를 따뜻한 약에 가서 좀 풀어주는 거예요. 위를 활동시켜주고 풀어줍니다.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소식이라든지 온위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구토를 치료합니다. 대조는 제가 예전에는 대조를 거의 안 썼어요. 왜냐하면 무의당 쌤이 한마디 하셨거든요. 요즘 애들은 첫째 제대로 된 대추가 없다. 그 한마디에 다 그 농약 아이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추는 저도 몰랐습니다만 실제로 그 나무에서 갈색으로 된 걸 따는 게 이제 정상적이랍니다. 그게 제대로 된 대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초록색일 때 따거든요. 초록색일 때 따가지고 놔두면 갈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하시는 게 무의당쌤 그 한마디 때문에 소문학회 사람들은 죄다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너무 단 거 많이 먹는다. 단 음식 많이 먹는데 단 거 들어가면 별로 안 좋다. 두 번째.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더라고.
요즘처럼 다이어트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먹어. 한 번씩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는데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요. 그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필요한 약입니다. 그리고 굶어본 다이어트, 태우야 혹시 다이어트 할 때 혹시 신경이 어떻게 돼? 아직 예민해요. 예민해집니다. 짜증이 막, 우리 딸도 이번에 그 사진 찍는다고 갑자기 아침부터 한 며칠 전부터 아침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차려준 밥이 어제랑 똑같아서 김치찌개를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전날에 김치찌개를 딱 말아가지고 줬어요. 잘 먹더라고. 그 다음날 똑같은 걸 또 줬어. 안 먹어요. 왜? 같은 음식이라고 싫라 이러니까 그건 아니래. 알고 보니까 이제 사진 촬영한다고. 안 먹더라고. 야, 그거 다 포장하는데 그거 하루 안 먹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고 했는데 아무튼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살이 안 찌는 사람의 비결을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안 먹어요. 빵 있죠. 우리 집사람 빵 진짜 좋아합니다. 오늘도 내가 빵 사줬거든요. 빵 다 이렇게 딱 사주잖아요. 이래서 빵을 먹어요. 내가 나머지는 내일 먹어야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네가 이때인 거 아니야? 이때는 네가 먹어야지. 내일 먹을 거야. 너무 배부르대. 배불러. 저게 미쳤나 내 속으로.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래, 그 다음에 또 화난 게 또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4명이서. 그때 처제가 있었는데 5명이서. 3인분만 시킵니다. 와, 나는 그때 국수집이었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난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자기 배부르대. 이거 먹고 디저트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5인분 시키는 게 아니다. 디저트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안 먹어요, 안 먹어. 내 부부싸움. 엄청나게 밥집에서, 국수집에서 대파 싸움. 아무튼, 자, 우리 집사람이 안 봅니다. 자, 윤재입니다, 윤재. 자, 이게 여기 연인 간극. 이게 뭐 있냐면, 구련이 돼 있는데 억지로 급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대조는 아까 밥 얘기를 했는데, 먹어보면 달달한 짝입니다. 감초보다 더 답니다. 그 다음에 감초보다 더 진액이 있어요. 달달한 초콜릿 같은 약이에요. 밥처럼 이게 위장에 소위 말하면 감미의 영양분을 보충하는 약이에요. 얼마나 굶었으면 이런 약을 먹겠냐고요. 그 당분이 얼마나 부족하면.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육이 안 먹어가지고 영양분이 싹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짝 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르면 근육이 위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구련이 구축이 됩니다. 부피도 줄어들고 짧아지기도 짧아지고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땡기는 경우에 소위 말하면 영양실조, 영양부족. 근데 이제 요즘 현대인들한테 안 맞겠지만 여성분들 아니면은 밥 잘 안 먹는 사람, 노인분들 근육이 빼짝 마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번조, 복통 이런 것처럼. 요거는 활동력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달달하게 윤만 하는 약이에요. 윤만 하는 약. 히스테리 이런 것도 전부 다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해보면 작약은 근육이 딱딱해가지고 굳어진 거고 감초는 여기에 허혈이 뜬 건데 거기 당장 순간적으로 강직이 나타난다든지 떨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고요. 대추는 얇아지고 그러면서 땡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약증에 보면 결실이 구련이다, 급박이다, 연인 간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거를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계지탕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책에 보면, 피로를 잘 느끼는 사람, 추위를 잘 타는 사람, 무던한 성격,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계지탕증을 가진 사람, 유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위 말하면 좀 호리호리하고, 좀 체력이 약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풍 잘 느끼고, 몸살 잘 나고 이렇게 합니다. 한데 그거를 그렇게 너무 규정 짓지는 마세요.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산모들 왔을 때 퉁퉁한 사람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딱 맞기 때문에 쓰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출산 후에 오로 빠지고 이럴 때 많이 생화탕 많이 써봤어요. 괜찮아요. 약도 잘 들어요. 그런데 계지탕 이런 쪽을 해도 훨씬 좋습니다. 땀도 잘 잡고 그 전에 환기도 쓰고 많이 해봤는데 계지탕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 보면 감기약, 산후풍 이럴 때 많이 쓴다고 제가 해놨고요. 이 비교는 제가 지금 당장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뒤에 이런 처방을 안 했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거니까 어느 정도 진도가 쭉 나가면 요 부분에 이제 갈 때쯤 되면 이제 계지탕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왜 비교를 해야 되냐면 공부는 상한노는 조문을 하나하나 처방을 하나하나 해 가가지고 익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한 것이 어떤 병리를 가지고 익히는데 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쌓이면서 미묘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병리가 요 병리 다르고 요 조금 다르구나.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되면 이 처방에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 반복하면서 비교하고 요게 하시는 게 공부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실제 제가 책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책에서 중국 책도 있고 계지탕에 쓰였던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감기 몸살, 감기약이니까 당연히 쓸 수 있죠. 발열, 쓸 수 있습니다. 발열, 한출. 자, 예를 들어 여기 이 내용에 보면 다한증 환자가 왔어요. 다한증, 환자는 다한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의사는 계지탕을 썼습니다. 자, 다한증 하면 일단 환기도 좀 써야 될 것 같고 한데 왜 계지탕을 썼을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했던가? 선생님, 왜 그 상황에 다한증 환자에게 계지탕을 썼을까요? 다한증 환자들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땀이 많이 나는데 긴장하는 상황이 움츠러들고 조여지는 상황이니까 해주고 심장에도 작용을 하니까 관심을 그죠? 선생님, 그러면 다한증에 계지탕 말고 다른 건 어떻습니까? 그죠? 다른 것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계지탕을 쓴 거는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계지탕에 환자는 뭐라고 옵니까? 저 다한증이에요. 다한증 치료해 주세요. 해서 오면 자, 우리가 이제 환자를 쭉 보잖아요. 그래, 다한증입니까? 추위는 좀 탑니까? 소화는 잘 됩니까? 똥은 잘 싸요? 쭉 물어보잖아요. 쭉 종합을 해보니까, 뭔가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약간 추위를 좀 타기도 하고, 어슬어슬 춥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뒷목도 조금 뻐근하다고 하고, 이러면서 땀이 나는 거예요. 요거는 계지탕의 병리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다한증이라고 호소하지만, 지금 그 병리 상황은 계지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쓴 겁니다.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한 사람한테 계지탕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원장님, 피곤해 죽겠어요. 의서에도 보면, 제목 피로 환자에서 쭉 오는데, 피곤하 죽겠다고 해요. 그런데
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병리 상황이 있는 피로 환자입니다. 두드러기 이걸 쓰는 게 아니고요. 두드러기 치료해달라고 왔어. 근데 환자를 보니까 좀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약간 땀도 조금 나고, 오풍도 있고, 자한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요로감염도, 이 요로감염 여러분들 써보세요. 안 낫습니다. 저 요로 병원에 수련할 때 많이 써봤어요. 이러면 안 듣습니다. 근데 여기에 케이스 보고된 거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그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로감염이 나온 거지, 어이구, 요로감염에 게시탕 쓰는 거. 절대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을 분석을 해 보니 요거라는 거예요. 눈병,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전후 증후군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많이 써봐가지고, 출산 전에도 좋지만 출산 후에 정증이 정말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오한이 좀 더 심한 사람들은 약간 마왕탕이 조금 가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막학반탕, 그 다음에 이때 좀 두드러기 잘나고 하는 몸살, 이 굉장히 이런데 심하게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개지가 부자탕, 뭐 개지 부자탕, 이런 쪽으로 비슷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산모들 관절 아프다, 이거 전부 다 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지탕 비슷하게 가보고 거기에다가 부자, 뭐 이렇게 접근해 보면 잘 낫습니다. 그거를 힘줄, 인대라고 접근하면 잘 안 낫습니다. 저도 예전에 속단, 오가피, 두축 많이 해봤는데 별 재미 못 봤습니다. 근데 개지, 부자 이렇게 해서 이 표증이라는 개념으로 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의 설명 아니면 뭐 병원에서든 다 그렇게 하죠. 인대가 약해져가지고 뭐 옥시토신 때문에 인대가 늘어졌는데 많이 일을 쓰면 그렇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개념으로는 이게 표허증이에요. 표의 찬즉. 이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네요. 그러면 그래서 조화영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 게시탕이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이런, 저 학생 때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곽향정기산. 모르면 곽정산 써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나는 병원에서 보면 성향정기산, 경희대에서도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동의대에서는 정말 많이 썼어요. 중풍 환자들, 일단은 곽향정기산, 변방 써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둘 다 이제 조화영의에 대한 처방이에요. 게지탕하고 곽향정기산은 약재 구성만 봐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 다 조화영의에 대한 약은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태호야. 곽향정기사는 좀 중초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경위를 정확하게 하는 거고, 게시탕은 이제 표에 이제 뭐 위축이라든지 한사라든지 이런 거를 풀어서 이제 영이 정화를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표리라고 해도 되고, 한열이라고 해도 되고, 열이 나고, 겉으로 열이 나고, 속은 차고, 으슬으슬 추운데 겉으로는 열이 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요거는 습에 관련, 소화기, 습에 관련된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요걸로 인해서 몸살이 으슬으슬 춥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습기라는 병이고, 요거는 한열에 대한 병이에요.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 음식을 먹고 뭐 배탈이 나면서 으슬으슬 추울 때는 요런 거고요. 그게 아니고 중초에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게시탕입니다. 그래서 게시탕은 보면 굉장히 다양한 병증이 있습니다. 네, 읽어보면 요거는 게시탕은 시간이 애매한데 조금만 이제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냥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 왜?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니야. 긁어왔지. 내가 이거 있어 보려고 얼마나 6개월 동안 이거 찾고 있다. 한나 아렌트. 박사님 앞에 계시는데요. 자,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그 철학자 이전에 아마 기자를 했을 거예요.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자를 하는데, 기자할 때 한 재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그게 영화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이만 쇼인가? 뭐 아마 영화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재판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600만 명의 이 유태인을 학살하라고 명령 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로 데려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600만 명을 죽이도록 그 명령을 내리는데, 저는 지시로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에 따라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끝까지 당당하게 행동했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600만 명을 죽일 정도의 사람이면 굉장히 악랄하게 생겼을 것 같고, 목소리도 그럴 것 같고, 일상적인 생활 자체도 그럴 것 같은데, 너무나도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이 생긴 거예요. 그게 놀랬고, 또 교양 있는 사람이라서 또 놀랬고, 또 뭐라더라,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결론이 뭐냐면, 그럼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는 한 번씩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박사님. 꼭 책 내용이 아니더라도 악의 평범성. 이거의 결론이 뭘까요? 스스로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그거는 너무 책 내용을 잘 알아셔가지고. 본론을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좀 한 단계씩 가시죠. 결론을 얘기하죠. 누구나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오페라도 듣고 하고 가곡도 듣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게 된 거는 상부의 지시에 순응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히틀러죠. 히틀러가 아이만 600만 명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권력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칼로 이런 게 아니고, 그 버튼 눌러라, 이렇게 이제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요때 뭐가 됐었어야 되냐면, 히틀러가 딱 얘기할 때, 내가 이 행동하는 게 맞나? 분명히 히틀러는 죽이라고 했는데, 가스 틀어가지고 600만 명 죽이라고 했는데, 맞나? 이렇게 질문이 있었다면 이거는 안 됐겠죠. 근데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우리나라에도 이제 5.18 그때 총살을 이제 명령을 했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자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 평범한 사람은 상부의 지시, 권력의 지시가 내려놓으면 대부분이 이 지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까를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시에 순응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하도록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 이루어져. 악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져온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옛날 책, 스승, 이 사람의 말은 모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최근에 좀 겪게 됐어요. 이름은 얘기하고 싶진 않고, 어느
모임에 제가 나갔습니다. 모임에 나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좀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의 모임에 나갔어요. 참 뭐 대화도 좀 해보고 싶고 식견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임상예를 얘기할 때가 됐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왔는데 자기는 태어민이라고 받고 태어민인데 증상은 어떻게 하고 저래저래 하니까 어떤 처방을 쓰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가면 저는 제일 먼저 뭐냐면 저 사람이 질문해서 저 사람이 태어민이라는 거 어떻게 확신하지? 저게 전 첫 번째였어요. 저는 뭐 사상을 잘 모릅니다. 몰라서 함부로 저는 태어민이다 이렇게 진단을 잘 안 해요. 확증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 대답을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질문에서 태어민, 소민, 소양인이라고 진단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처방을 써봐, 저 처방을 써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놀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체질이 틀리면 처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욕먹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처방을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에 의해서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반복해 봅니다. 이거 뭐 어떤 질문이 오면 요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래도 생각해보고 그거의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요. 그래도 틀리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물었어요.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태어민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이 즉답이 딱 오더라고. 믿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 말을 믿어? 몰라서 질문하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최대한 그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증상이나 병리나.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한론을 공부하는데 상한론 의서에 나오는 모든 글귀는 다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그런데 좀 부차적인 글도 있거든요. 이거는 없어도 되는 글. 근데 그거를 억지로 경강부회하는 모습들을 보고는 야 이거 큰일이다. 또 있어요. 잘 나가는 어떤 스승님, 과거에 찬란한 어떤 스승님이 나는 복령이 좋더라 라고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복령 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좋은 약이죠. 요즘 복령 많이 비싸졌습니다. 네, 그런 거 무비판적인 사고가 가장 위험합니다. 맹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명의가 되든 뭐든 그거는 모르겠는데 발전하려면 의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상한론 할 때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제일 처음에 저 이거 몇 번 갈아엎었어요. 이 내용을. 제일 처음에는 그 노희준 그 원장 그 책도 보고 하니까 내용 정리 잘 돼 있더라. 싹 한번 해봤어. 하다 에이씨.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약간 김윤상 원장님 강의도 좀 첨가해보고 에이씨. 안 되겠다. 그건 내가 생각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게 다 갈아엎고 이렇게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비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오래 하고요. 오래 하면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깨져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단언하는데 사고하는 여러분들한테 게시탕은 어떻게 씁니다. 그 방법 외우세요.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확신하는데 이거는 확신하는데 병리를 하는 거를 저랑 연습하시면은 환자 보는데 도움 분명히 되십니다. 게시탕을 잘 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연습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혼자서 잘 안 하거든요. 저랑 여기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진도를 떠나가지고 빨리 나갈 거는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필요한 거는 계속 어떤 사유하는 거를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